저는 이 사건 열심히 해가지고 네, 억울하지 않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전과 같이 변론을 하면 이건 그냥 뻔히 그냥 지는 싸움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피해자는 성적으로 지금 자기한테 끊임없이 요구했고 자기는 그거 다 들어주던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다. 범행 당일에도 그렇게 자신의 성욕만을 막 내세웠다.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부부 사이에 내밀하게 있었던 일을 목격자도 없고 그거를 밝힐 수도 없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냥 막 상대방을 헐뜯는 거죠. 그거를 다 받아서 변호인이 해준다는 것도 저는 좀 많이 놀랐어요. 그 정도로 극단적인 방향으로 변론을 하기로 마음 먹은 것 같습니다. 고유정 변호인의 글 중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고유정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 나는 그래서 변론을 한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있는데 안타까운 진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외면을 받지 않도록 네. 자신은 그 변호인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거다. 그리고 업무 수행을 방해하면 본인의 변호인으로서 업무 수행을 방해하면 법률적 대응도 할 수 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공지를 했는데 여기에 뭐 댓글이 비난 댓글이 뭐 한 3,000, 4,000개, 3,000개 이상, 4,000개 엄청나겠죠, 뭐. 뭐 이렇게 계속 지금도 아마 달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유정 이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좀 독특하신 것 같아요. 보통의 변호사들 같으면 이런 사건을 하는 경우 본인이 변론을 한다는 거를 알려지기를 별로 꺼려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논란이 많은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변론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알려지거나 이러면 또 언론에 이 사건 자체가 너무 관심을 많이 끌면 피고인한테 보통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관심을 안 끌고 그냥 법률 판단만 받는 게 피고인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러시는 게 본인의 성향인지 아니면 그 당사자가 피고인이 이걸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때때로. 그래서 피고인이 원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몰라요. 그 의문이 하정우 변호인 미국에서 왜 1급 살인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비슷하다면서 이게 진행 방향이 고유정 사건 좀 비슷하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2008년에 이 조디 아라이스라고 하는 20대 여성이 남자친구를 굉장히 잔혹하게 살해를 하고 이제 시신 훼손도 했는데 나중에 남자친구에 대해서 성적인 부분을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증명할 수도 없고 이게 어떤 근거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어떤 구체적으로 옮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상황 자체를 진흙탕으로 만들면서 이미 고인이 된 남자친구 피해자를 계속 명예를 훼손하면서 뭔가 자기가 좀 이렇게 사실은 내가 피해자였다 이런 식으로 자리매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근데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그 기도가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고 중형을 받기는 했는데 지금 나오는 의혹이 혹시 이 고유정의 변호사가 이런 케이스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살인과 관련된 증거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마땅히 변호할 만한 논리가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떤 성적인 부분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서 이게 프레임이 이렇게 짜여져 있잖아요. 피해자는 매우 불쌍한 피해자, 고유정은 가해자인데 아주 나쁜 가해자, 이게 기본 프레임이잖아요. 이걸 성적인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서 피해자가 사실은 그렇게 불쌍하고 순결한 사람이 아니다. 사실은 평소에 가해자였을 수도 있다.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나쁘기만 한 가해자가 아니라 사실은 평소에 피해자였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상황을 복잡하게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의 전략 아니냐.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변호인이 주장한 게 뭐였냐면 성폭행당했다고 뭐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부실했다고 바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실은 이 고유정 같은 경우에 살인을 했고 시신을 유기했고 이거는 다 지금 본인이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 이거가 이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 측에서는 계획적이라 증명하는 게 미리 여러 가지 단어를 실제 인터넷에 검색을 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약품들을 샀고 뭐 씻기 위한 샀고 또 졸피뎀이라는 약품을 이제 구입을 했고 뭐 이런 것 등등을 봐서는 충분히 어떤 계획적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렇다면 그게 뭐가 예를 들어서 이게 아무리 뭐 우발적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시신을 뭐 훼손하기까지 했다는 걸 보면 이거는 안타까운 사연이 아니잖아요.
예. 시신을 그렇게 잔혹하게 훼손했다는 것 자체는.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물론 뭐 변호인으로서 이제 자신이 맡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는 거는 타당합니다만은 그러나 사회적 상식과 어떤 국민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 고유정의 어떤 그런 이 뭐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예. 굉장히 불편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지금 피해자들 같은 경우 가족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 2번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보면 네. 정말 자신의 아들이 안타깝게 그렇게 살해당해서 지금 하나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무슨 변태 성욕자다라는 이런 프레임까지 씌워버리면 이거는 사실 사자에 대한 엄청난 명예훼손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사실은 좀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종욱 교수님. 그 보신용 음식을 해주려고 여러 가지 검색을 했다. 그래, 거기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뼈의 강도는 왜 검색합니까? 보신용 음식. 그러니까 저는 앞뒤가 다 맞지가 않아가지고요. 예. 예를 들면 변호사가 변론 능력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잘 재밌는 게 뭐냐면 6년 연애 기간 동안 내내 순결을 지킨 남편인데 그 남편이 변태적인 성취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말씀하셨듯이 무슨 보양식이 좀 감자탕이 보양식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뼈 강도를 재고 그다음에 또 경찰이나 검찰이 한 수사는 다 맞지 않고 또 다른 진실이 있다고 얘기하고 또 보면 거기다가 우발적인 범행을 했다고 얘기하면서 혈흔을 2번이나 청소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또 시신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예.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볼 땐 적어도 이 상황을 갖다 이렇게 막 다양한 방식으로 뭐 섞어가지고 예를 들면 나름대로 좀 도망가려고 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들이 봤을 때 그리고 예를 들면 법원이 봤을 때 저렇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제가 볼 땐 진실은 다른 곳으로 휘저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이대로서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그 진실이라는 거는 재판 과정 중에 드러나게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여성의 경우에 이 경우에 사실 본인이 가장 유리할 수 있는 얘기는 이제 프레임을 그 학대받은 여성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게 자신한테 가장 유리하죠. 여성들의 경우에는 가정폭력 내지는 성폭력 아니면 둘 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희생자였다. 나는 학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저 첫 번째 그 재판에서 모두 진술로 저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이제 그 서면으로 내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하거나 뭐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지.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처음에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사람들이 더 정말 끓는 기름처럼 점점 더 분노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제가 그 변호사님의 성향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오히려 이 고유정이라는 피고인이 이렇게 해달라 그랬을 가능성이 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들 중에서도 사건을 하다 보면 저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때는 이제 내재화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입이 돼서 이 사람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상대방이 정말 나쁜 사람 같고 내가 의뢰한 사람의 얘기가 정말 진실 같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이분도 아마 사건을 이제 변호사로서 사건을 많이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안타까운 게 가족들까지 이제 피해가 확산되진 않기를 이거 당사자의 문제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건 하면 기본적으로 여성인 뭐 모친이라든가 부인이라든가 딸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달라 그래요. 당연히. 하지 말아달라고 말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가족의 신상 내지는 가족을 뭐 이렇게 그 부분을 공개한다든가 그런 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